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는 장중에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봉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소통, 거기다가 국내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또 호재성 이슈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기대도 되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그 수혜를 어디가 가져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들려오는 소식들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시작해보죠.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모두가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의 발언들인데요.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조만간 약화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벤 버냉키 전 의장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조차 경제는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CEO 절반 이상이 미국 성장은 상당히 느려질 것을 경고했고요. 각 IB 측에서도 2, 3년 혹은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차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들을 안고 나스닥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밤사이 뉴욕장은 어찌 보면 최근의 변동 대비해서는 종목별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만 추려봤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소통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전쟁, 이 우크라이나와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위산업주들은 내려갔고요. 여행이나 호텔 쪽에서는 상승으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도 이 전쟁 관련한 이슈가 멈춘다면 조금은 나아질까라는 이슈 속에 2% 이상 빠졌는데요. 이 이슈로 본다면 국내 여행주 반응이 있을까 오늘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리오프닝 쪽이요. 그리고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미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한 이슈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루시드는 사우디의 해외 공장 건설 이슈에 11% 급등했고요. 리비안도 저가 매수와 목표가 상향 이슈 속에 급등 나왔습니다. 픽업 트럭 쪽 니콜라도 3% 이상 올랐죠. 하지만 여전한 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소비가 줄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리테일 업체들 어제 그리고 오늘 모두 밀렸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요. LG전자나 영업무역과 같은 업체들 미국향 소비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한 번 더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국내 쪽으로 이슈를 돌려본다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야기로 꽤나 떠들썩한 요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추려봤습니다. 기술 동맹 쪽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등 거론되고요. 안보 쪽에서는 방위산업 쪽, 무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백신 지원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탄소 정책은 신재생과 원전이 될 거고요. 이게 다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다라면 중국의 심기가 좋지 않겠죠. 중국 소비주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은 좀 따로 뺐는데 수출 제한 쿼터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의 시장의 얘기라면요. 오늘 저와 또 수정 앵커가 준비한 게 저는 2차 전지 쪽, 수정 앵커는 또 신재생 에너지 쪽 브리핑을 준비를 해줬는데요. 어제 국내장 흐름입니다. 코스피 보시면 출발 대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그나마 견조하게 나름 선전했다, 1%대 하락이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승에 낙폭을 줄이는데 축을 보여줬던 건 LNF 그리고 신재생 쪽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두 축의 이야기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변동성 속에서 확실한 스토리를 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토리에 가장 부합하는 게 바로 전기차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촉발이 됐죠.
우리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전기차 좀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고 싶어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인해서 샌 리서치에서는 전기차 연 40% 고성장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를 내놨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2차 전지 수요가 어느 정도일까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좀 간략하게 추려본 건데요. 결국 2024년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이 더 붐이 일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제 상승에 촉발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서 배터리 셀 3사도 나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넘겨보실게요. 결국 배터리 셀 3사는 2025년까지 미국에만 17조 원 투자 계획을 짰습니다. 미국 내 설비 비중 지금 10%인데 이걸 70%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셀 3사의 적극적인 이런 움직임은 결국 2차 전지 소부장으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외에도 2차 전지 뉴스 정말 많았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들만 좀 추려볼까요? 넘겨볼게요.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대기아차가 투자를 한다. 루시드 사우디 공장 앞서 얘기 나눠봤고요. 소로스 펀드에서 전기차 투자 비중을 늘렸다. 그리고 동아일렉트릭, 국내 동아기업의 자회사인데요. 미국의 전해액 공장 건설 계획이 나오면서 이 기업도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슈들을 안고 어제 전반의 시장이 조금 힘이 없었던 상황에서 힘을 냈던 2차 전지 종목들 보시면 사랑의 배터리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머리채 잡고 끌고 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LNF죠. 오전장에 LNF가 턴하면서 주가는 2차 전지 쪽에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LNF 8% 상승이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첨보, 동아기업, 소재, 그리고 장비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LNF 들여다보죠. 넘겨보시면 자, LNF가 시총이 9조 원대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주 계약이 7조 원대가 나왔으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격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매출액 대비 741% 해당하는 규모고요. 누차 저희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죠. LNF는 LG 엔솔, LG 엔솔은 테슬라 이렇게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향이라는 겁니다. LNF가 어제 코스닥에서 뛰어오르면서 2차 전지 같이 끌고 코스닥도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비슷한 패턴이 작년 9월에도 있었어요. 작년 9월에 애플카의 배터리 셀 납품해서 뭐 LG, 삼성, 뭐 이렇게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LNF가 하루에 20% 이상 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코프로비엠도 12거래 연속해서 올라갔고 이 LNF가 뛰면서 이흰선이 코스닥인데 그 당시 코스닥도 같이 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까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자, 누차 저희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게 고객사를 확인하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4월 11일, 27일, 5월 18일 내에 다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요. 배터리 고객사별 소재 정리한 겁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는 키였잖아요. 그러면 LNF, 포스코 케미칼, 동아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어제 탄력이 더 좋았다라는 점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소재만 간 게 아닙니다. 오전에 LNF가 튀는 순간에 장비 쪽이 오후에는 또 탄력을 받아가는 흐름이 나왔어요. PNT와 하나기술도 같이 오르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소재, 장비 꼭 같이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이 무엇을 샀는가 들여다봤습니다. LNF, 대주전자재료, 첨보, PNT, 조금 전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장비 세 주체 모두에서 나왔고요. 또 만만치 않게 눈에 띄었던 게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이나 IT 소부장 꽤나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IT 쪽 이슈도 함께 점검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질문 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수정연구 저 오늘 어떡해요? LG 엔솔도 물어보고 싶고 네. LNF도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일 매력적인 고객사는 어디냐? 셀 소재 장비는 어디냐? 오늘 진만쌤 고생하시겠죠? 네.
제가 여기서 딱 끝내버릴까요? 안 돼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신재생 쪽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참 태양광은 뜨거웠고요. 풍력 관련주는 바람이 솔솔, 홍풍이 솔솔 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관련주들 흐름을 보시면 태양광 관련주들 해인이나 대명에너지 상한가로 갔고요. S에너지, SDN,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강했습니다. 그리고 풍력주도 역시나 CS베어링, 스페코, 태웅 등등이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 대명에너지는 상장 직후에 공모가 아래까지 내려갔었던 새내기 주였는데 어제는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다시 공모가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로 잘 알고 있는 OCI나 한화솔루션은 여기에 없는데요. 좀 윗꼬리 길게 달고 아쉽게 마감했기 때문에 뒤에 따로 뺐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들 종목을 크게 움직인 이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리파월 EU 로드맵을 공개한 건데요. EU 집행위원장이 2027년까지는 러시아 가스 의존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더 가속화하겠다는 얘기인데 2030년까지 우리 돈으로 이 사업에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는 40%에서 4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도 발전 용량을 2배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그리고 6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신규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50년까지는 북해 근접한 나라들의 해상 풍력 발전을 10배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어제 또 UN 사무총장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21세기 평화 프로젝트에 나설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세계 기상기구에서 냈던 보고서인데요. 2021년 온실가스의 축적 그리고 해수면 상승, 대양의 고온과 산화도는 신기록을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빙하가 녹아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부분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환경에 대해서 유럽연합 또 UN 사무총장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제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부터 바이든의 방한이 있는 만큼 관련한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외에도 한화라던가 OCI 총수 포함해서 총 10대 그룹의 총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든은 취임하고 나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쳤었고 한창 그때 OCI라던가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미국 대선 그때 앞두고요. 많이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도 역시나 윗꼬리 길게 달면서 OCI는 하락 전환한 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섹터별로 관심 종목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진만쌤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감했던 중국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도 태양광주들의 강세가 좀 컸습니다. 다만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사이즈가 좀 미중 대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제대로 수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잠시 후에 또 시간 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짤막하게 가나 안 가나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시간의 움직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바이든 방안으로 인해서 철강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중소형 철강사들에게 좀 힘을 줬습니다. 문배철강 10%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부국철강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기대감 뉴스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냥 뉴스빨인지 어찌됐건 시간 외에서는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눈여겨볼 거 있을지 시간 되면 오늘 점검하고요. 오늘 중국에서 금리 인하 여부 결정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부양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 탄력이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점검하시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어젯밤에 S-오일 울산 공장에서 폭발 소식, 화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3일부터 팜유 수출 재개한다고 하니까요. 또 팜유 관련한 테마주들은 변동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자, 2차 전지와 신재생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다뤄본 이슈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만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마주했던 최근의 몇 거래일들을 생각해보면 막 급락의 상황에서 만났잖아요. 뭐 오늘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데 어찌됐건 반등을 해준 건 아니라서 뉴욕장 보시고 시장 어떻게 오늘 방향 잡으실 건지 전해주세요. 네, 한국 시장이 견고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아침에 나와서 좀 떨긴 했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시초보다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그 안에서 뭐 수많은 주가 등락폭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수가 나스닥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의견이고요. 이제 나스닥이 버텨만 줘도 됩니다. 이제 보합권에서만 놀아도 한국장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미국장은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 시장은 워낙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그 파동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국장이 보합 혹은 이제 조금만 강한 모습만 보여줘도 국내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대신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너무 큰 기대도 말아야 되지만 너무 큰 우려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포인트고요. 오늘도 이제 미국장이 약보합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테마들이 시장에서 난립할 경우도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산재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한국 와서 이제 일정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에 맞춰서 어제 시외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업들 주도로 해서 시간을 좀 테마성 이슈와 그다음에 같이 지수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자체는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사람이요. 뭐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상황에도 그렇고 뭐 꼭 뜨겁거나 차가울 필요가 없잖아요. 미지근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뭐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차분히 대응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보다 시간 외에서 흐름이 났던 종목들이 당일 막 테마로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가나 안 가나 코너를 편성한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좀 체크해드리려고.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의 여러 우려들이 조금 반영된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은 다음날 어떤 시장이 주도하게 될지 좀 포인트를 잡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판단이 조금 불가피하다면 이제 밑에 있는 노란 톡방 오셔서 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이제 뭐 가난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뭐 원전도 셌고요. 그다음에 철강 쪽도 네. 셌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방안에 있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과연 진짜 수혜가 어느 섹터가 될지 여부가 이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맨 마지막에 저희 시간 할애해서 시간 된다면 전략 챙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전지부터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2차 전지는 LNF가 시원하게 쏴줬고요. LNF 턴과 동시에 다른 종목도 싹 올라가려는 흐름 낙폭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상승 전환했거든요. 요 이슈 보시면서 2차 전지를 진만쌤과 한 땀 한 땀 뜯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LNF부터 가볼까요? 네, 좋은 정말 위험한 시기에서 나온 코스닥 시장 자체를 살렸던 좋은 기사가 나왔던 좋은 이제 좀 공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의무 공시는 아니라 이제 이제 자유 공시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좀 높은 금액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바이오가 코스닥을 주도를 했다면 지금은 코스닥 시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단의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해서 코스닥 시장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워낙 좋은 재료가 잘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나왔는데 이전에도 제가 항상 저는 상방문자였습니다. 이제 성장주들로 나왔던 2차 전지 소재단의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합리적 위심이 가능한 구간이 왔습니다. 이제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굉장히 강했던 LNF가 좀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은
이제 배터리 3사들의 수주 잔고를 봤었을 때는 당연히 SK온 쪽에서도 이제 뭔가 슬금슬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수주 잔고 자체가 비슷한데 양극재 사용량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이 뭐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이제 좀 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코프로비엠, LNF, 거기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까지 여러 가지 양극재 업체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을 거고, 이제는 또 보셔야 되는 게 또다시 공장 증설의 시기가 슬슬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는 여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에코 LNF가 정말 좋은 타임이에요. 이제 패도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서 썩을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에 너무 잘 나와서 시장을 방어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이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양극재 업체에 대한 이슈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NF 그리고 이 수주 잔고를 생각해 봤을 때는 SK온 쪽에서 또 에코프로비엠 같이 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2차 전지에서도 제가 앞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이번 주 시작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십시다라고 의견을 주셨었고, LNF는 기존에 저희 공략주이기도 했었고, 제일 매력적인 고객사나 혹은 뭐 셀, 소재, 장비, 뭐 2차 전지를 둘러싼 여러 섹터 안에서 제일 예쁜 섹터가 어디인지. 네, 잘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오늘 집만 쓰기에 오늘 넣어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워낙 양극재 시장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까 에코프로비엠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제 현대차가 미국 공장 관련된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SK온도 미국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에코프로비엠과 같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또 마찬가지로 SK온과 미국 법인을 설립한 합작사를 만드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극재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이제 업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어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4대 구성 중에 하나인 음극재도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음극재 업체들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노 신소재, 네, 나노 신소재가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쓰임새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업계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분리막이죠. 분리막은 안 좋았습니다. 그간 분리막 사업의 대부분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쪽이 워낙 침체기가 깊다 보니까 분리막 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하나, 혹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리막은 당연히 SK아이테크놀로지를 업계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 공장 가동을 좀 이제 영업이익률로 얼만큼 전환하는지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질은 마찬가지 첨보인데요. 첨보도 정말 바닥에서 잘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잘 올라왔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코멘트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만 보면 이제 엔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캠요, 네. 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엔캠의 주요 포인트는 해외 주요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매력도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잡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구간이 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시고 수익이 나셔서 10만 원권 위에서 이익 실현 좀 하고 다시 한번 노리자라는 답변도 주셨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소재별로 음극재 하나, 양극재 하나,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 쪽에서 하나, 이렇게 분리막 하나 이렇게 다 주셨어요. 네. 뭔가 어느 쪽에 선택을 하실지 여러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하고 가죠. 네. 전구체 쪽 강화될 수 있다. 좀 보자.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전구체가 양극재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는 반드시 시장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치킨을 만들 때 그만큼 이제 많이 튀기면은 이제 튀김가루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구체 시장도 정말 좋아질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에피타이저 다 설명드렸고, 이제 메인 디쉬는
전구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구체 시장도 양극재가 성장하는 만큼 많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자원 무기화 등으로 해서 중국도 우리는 우리 거 알아서 쓰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산화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제시를 되고 있는데 전구체가 문제가 되는 게 환경 문제가 좀 있어서 공장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허가가 났던 공장들의 플러스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전구체 시장도 양극재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기 때문에 전구체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늘어야 된다. 즉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해서 캐파가 올 연말부터 이제 좀 영업이익률로 전환이 되고 있는 E&D를 좀 어깨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워낙 이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성장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 얘기해 주셨어요. 뭐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E&D를 탑픽으로 메인 디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받아봤고요. 자, 신재생 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뭐 신마셜 뭐 이런 얘기하고 전쟁 이슈 부각되면서 결국 제2의 에너지 시대가 올 거다 하며 신재생과 원전 이런 소개를 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또 EU에서 뭐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장에서 기대할 종목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친환경도 최근에 이제 원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 될 요소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좀 결이 다릅니다. 국내와 해외 결이 좀 다르고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쓰임새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일단 제 의견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조그맣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원전과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 원전 어제 장에 시간의 거리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올랐던 여지를 봤었을 때 저는 그래도 그런 포인트, 서전기전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폐기물 쪽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린 에너지에 포함이 되려면 원전이 이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잘 얼만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늡니다. 그래서 우진이나 오리비텍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그냥 막 테마성 이슈로 오른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조그맣긴 하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기업만 폐기물 관련된 이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동반이 될 거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실리콘 방화제 업체인 HRS는 최근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좀 노출이 되면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제 가동 종목보다는 이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목, 이제 그 안전이라는 게 원전을 조금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원전을 마무리 짓고 이제 풍력 넘어가면요.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해외 글로벌 업체들 태양광 먼저 해야 되네. 아니구나. 네, 풍력 먼저 말씀을 드리면 풍력도 해외 수주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CS 윈드를 업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률 1분기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제 이 일회성 비용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 3분기 때 추가적인 수주로 좀 이제 강하게 주가가 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CS 윈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입니다. 미국 쪽 공략을 잘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워낙 태양광 업체들도 흐름이 최근에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이제 하나큐셀이 하나의 주요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하나솔루션을 업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CS윈드 그리고 원전은 친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진과 오르비텍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HRS도 그렇고요. 자, AS 저희 할게요. 하나 더. 앞서 뭐 LNF는 했습니다만 후성도 뭐 후성은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해서 이제 교집합 종목이라서 또 좀 더 뜨겁고 실적도 주목이 됐잖아요. 후성 AS도 해주세요. 네, 어제 잠깐 다뤘었죠. 어제 26,000원 정도에서 공방전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다는 거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굉장히 가파르게 때릴 수 있는 경우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나머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비중의 일부만 가져가시라라는 의견과 함께 다음 목표가로는 한 28,000원까지는 제시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 한 28,000원까지는 바라보자라고 주셨어요. LNF의 구성했고 제가 또 하나 할게 AP위성. 네. AP위성이 3월에 공략주였었거든요. 네. 어제장에 또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네,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그 장 마감쯤이 엄청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빠졌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우주항공된 이슈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빠졌지만 장 마감쯤 좀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AP위성도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좀 체크가 좀 불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혹은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재료를 가져가서 요리를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 마찬가지로 이제 방문에 이은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AP위성도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시초가 이전에 이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매도해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오늘 장에서는 많이 정리를 하셔서 소액 비중만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이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이랑 뭐 4488 이런 유행어 만드셨더라고요. 네. 뭐 살 때 사고 팔 때 팔자. 그래서 이익을 조금 챙겨가는 쪽의 전략도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AP위성, 지금 후성 모두 다 이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일부 비중만 남기고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가나는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원전과 절간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합류? 네. 좀 보면은 철강 쪽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정설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를 미국한테 줄 거고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좀 받아올 거다. 그만큼 이제 기사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과연 얼만큼 시세 분출이 되는지 뒤에 이제 철강이나 스틸 혹은 제강을 붙은 기업들 중에서 좀 기술적으로 괜찮은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지는 이제 이전에 뭐 DSLR 제강이나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받아오는 분야에서 과연 얼만큼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을지, 그다음에 철강석 가격의 전후에 따라서 과연 얼만큼 쓰임새가 지속이 될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고, 철강은 이전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서 조금 더 연장이 돼서 좀 기대감까지 가져볼 만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철강 쪽은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희의 이야기들 꼭 한번 다시 보기 다 돌려서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한 땀 한 땀 팠기 때문에 정리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